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최근에는 신취약계층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지속적인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적소득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취약계층이 여전히 저소득 계층 10명 중 1명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이들 비수급 최약계층 중에는 50세부터 64세인 중고령층과 근로빈곤층, 과다채무 가구 등 이른바 신취약계층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공적 이전 소득 비수급 취약계층이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계층에 속하면서도 정부의 공적인 소득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빈곤층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급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 중위값으로 2023년 기준 월 207만 원인데요. 보건복지부의 비공개 새로운 취약계층 현황과 대응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를 보면 전체 국민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서 공적 소득 지원을 받는 비율은 2019년 62.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정부가 주는 현금성 소득 지원을 한 가지 이상은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2015년 39%였던 이 비율이 해마다 증가해 6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도입 등 소득 지원 정책을 꾸준히 펼치며 복지를 확대해 온 결과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면서도 아무런 공적 소득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비율이 2019년 기준 여전히 12.8%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월 소득이 빈곤선 기준 중위소득 50% 아래인데도 10명 중 1명 이상은 국가에서 현금성 소득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이 대략 2019년 기준 540만 명으로 추산돼 이들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대략 69만 명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즉 위기 상황에 놓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75% 이하 계층에서는 이 비율은 같은 해 기준 17.9%로 높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75%에서 100% 계층 광의 취약계층에선 25.8%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공적 소득 지원에서 배제된 비수급층을 연령별로 세분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비수급 빈곤층 가운데 50세에서 65세의 중고령층 비중이 최근 뚜렷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5년 비수급 빈곤층 가운데 50세부터 65세는 전체의 25.3%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33.1% 증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19년 기준 35세부터 49세가 그 다음으로 많은 25.3%에 이르렀고 이어 18세 이하 17%, 19세부터 34세 16.7%, 65세 이상이 9.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되는 또 다른 분석 결과는 비수급 빈곤층 가운데 무직이나 가사, 학생을 제외하고 임시 일용직과 자영업자 등 근로빈곤층이 상당수 차지하는 점인데요. 공적 이전 소득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비수급 가구 가운데 4가구 중 1가구 24.7%가 과다채무 가구란 점도 놓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과다채무 가구는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가리키는데요. 2022년 8월 수원 세모녀의 비극에도 이 과다채무가 큰 요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런 신취약계층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55세부터 59세 고령층 인구는 1년 전과 비교해 38만 4천 명이 증가한 1,548만 1천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노인 빈곤율도 1위인데 새로운 신취약계층까지 노후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아집니다. 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토론회를 열고 국가의 국민연금 재정 책임 강화 방안, 국민연금 보장성 및 보편성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주은선 민간자문위원과 윤홍식 민간자문위원의 발제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 공적연금의 국가 재정 지원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사회 변화와 사회보장 재정 원칙에 부합하는 연금 재정 책임 분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 책임 강화 방안도 제언했는데요. 주 위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료 지원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지출에 대한 일정 부분 국고 지원 방안 등을 언급하며 세원 확보 방안과 국고 지원 시점, 비중 등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윤 위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 성장 체제에 맞춰 크레딧 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핵심 노동자와 고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적, 사적 연금 시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게 부조적 성격을 공적연금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는데요. 특히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높아지면 국고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시기엔 국민연금 재정 기반을 자산소득, 이윤 등에 부과하는 조세로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위원에 따르면 미국과 네덜란드, 핀란드 등은 국가 일반 예산으로 공적연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일본처럼 부가가치세를 활용하는 등 특정 세목을 지정해 공적연금을 지원하는 나라도 있고 프랑스의 경우 개인과 기업에 사회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공적연금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강성호 민간자문위원은 일방적으로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특고 등 새롭게 등장하는 근로취약 계층이나 저소득계층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면 정당성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하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사각지대의 신취약계층까지 더해 국민들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오는 16일에는 국민연금 재정적립 방식인 NDC 대 부과 방식 그리고 적립 방식을 주제로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월까지 개혁안을 도출해야 되는 연금특별위원회에서 과연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어떤 방향으로 논의하고 가닥을 잡게 될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